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올해 어떤 종목을 찍을 때 첫 종목이 뭐를 찍지? 조금 이런 약간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선정을 했다가 찍은 게 경농 이미 들고 있죠. 근데 이 경농은 올해 제가 하두를 이 자산주라 그랬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선거도 있고 돈의 가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산주가 올해는 무조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자산주라는 것은 한 20몇 년 만에, 20몇 년, 한 30년 만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 자산주가 열풍이 불고 그 이후에 모든 게 기술주 세상이었거든요. 이 기술주 세상에서 이제 그지 20, 30년 만에 새롭게 자산주라는 게 부각되는 이 시장. 이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그죠. 불을 지핀 것은 어떤 서두에 막 설명을 했죠. 설명을 드렸는데, 표면적으로는 어떤, 반포동에, 그러니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이 부분을 개발하는 하두였죠. 주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주도하는 것은 신세계인데, 그죠. 그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 천일고속이 더 뛰었다. 근데 천일고속을 평가할 때는 어때요? 그 지분의 가치가 2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주식이 품절주가 소위 작전이 걸려서 초급등을 하게 되면, 그죠? 급등을 하게 되면 이후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앉거든요. 한가 막 이래 내렸는데, 천일고속은 그런 모습을 지금 안 보이고 잘 버티고 있죠. 이 부분이 다른 비슷한 주식을 이제는 자극을 하는 거죠. 얘가 안 빠지네, 버티네. 근데 천일고속한테 너 작전 걸리다가 세력이 다 털고 나가서 뭐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천일고속이요. 나 작전주 아닌데, 같이 준대. 그동안 내가 2조만큼의 가치가 있는데도 시장에서 300억 가치밖에 평가를 안 해줬어. 누구가 몰라서 무지했어. 근데 이거를 신세계가 이 부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개발하겠다 하면서 나의 가치가 그냥 세상에 알려진 거야. 이제 내 자리 찾아가는 과정이야. 아직도 멀었어. 나는 2조의 가치가 있는데 이제 겨우 5천억이야. 지금 이런 논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 이 부분이 또 불을 지피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이벤트, 작전, 천일고속만의 어떤 이벤트, 아니면 천일고속이 불을 지핀 동양고속이나 다른 회사들의 어떤 이벤트, 이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정부가, 그죠, 서울의 부동산 투자 이쪽을 막 굉장히 차단하죠. 막고 있죠. 무엇보다 대출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하러 조장해요? 팔아먹지도 못할 부동산 뭐하러 사겠습니까? 시세를 끌어올릴 때는 팔아먹을 자신이 있을 때 끌어올리는 거죠. 팔지도 못하는 거. 대출 다 막아서 팔지도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그러니까 소위 어떤 부동산을 시세를 주도하는 이 세력들이 어딘가로 돈이 이동해야 돼요. 근데 나는 주력이 부동산인데 주식이 아니야. 그래서 주식은 모르니까 잘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자산주 테마가 부는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노는 돈들이, 그건 내 전문인데,
야, 나는 서울에, 강남에 누가, 어느 회사가 땅을 들고 있는지 나는 빠삭하게 알아. 그러면 천일고속이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이쪽 부지로 야가 10배 올랐어? 야,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회사들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의 종목들이 조금만 떠석떠석 움직이 또 최근에는 보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래 가볍게 볼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천일고속이 탄생을 하면서 주도할 것인가.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라는 것은, 그죠? 규제를 다 풀어주고 개발 전쟁이죠.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거 다 풀어줄게. 아니, 내가 시장 되면 이거 다 풀어주고, 여도 풀어주고, 여도 풀어줄게. 결국은 그 싸움이죠. 그래 되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는 또 자산주, 특히 서울, 불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그죠? 어떤 외곽보다는 서울도 뭐 강남 이런 수도권 집중되는데, 아니면 뭐 부산도 부산 한복판, 아니면 뭐 저 호남권도 뭐 강주 뭐 이런 쪽에는 틀림없이 뭔가 좀 어떤 이벤트성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뭐 안 돼도 본전이고, 그런 마음으로 적어도 지방선거가 끝나기 직전까지는 이 부동산, 땅 부자 이쪽으로 한번 뭔가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는 거죠. 또 부동산 투기를 차단을 한 이 돈들이 뭐 밑도 끝도 없이 바이오나 뭐 이런 쪽으로 밀고 들어가겠습니까? 결국은 이 돈의 성격은 기술주가 아닌 자기네들이 가장 잘 아는 부동산 부자 이쪽으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또 저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이제 풍선 효과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게 서울의 땅 부자, 예전 추억의 주식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또 이런 관점이죠. 주식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최근에 그죠? 고려제강 그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그 고려제강도 서울, 부산에서는 가장 핫한 부분,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고려제강 그 부지,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대체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만큼 입지, 위치가 좋고. 그렇지만 어떤, 부산이라는 어떤 그런 한계,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주식으로서 홍보, 바람을 타기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도 역시, 그죠? 어차피 종목을 고른다 하면, 이왕이면 서울, 이왕이면 또 강남, 이게 맞겠죠. 표면적으로 이제 서울 땅, 이래 따져보면, 예전에 그죠? 그 한전부지, 삼성동 그쪽에 한전부지. 그게 어떤 현대차가 그 한전부지를 살 때만 해도 말도 안 되네, 어쩌네, 저쩌네, 막 논란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신의 한 수네, 이라죠. 현대도 항상 그래요. 현대가 아니고 신세계. 신세계가 땅을 사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세월이 흐르면 거기가 핫플레이스로 변하는 거죠. 예전에 보면 그 롯데칠성도 2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된 어떤 그런 주식이죠. 부동산 재벌 부자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서초동에 그 롯데칠성 그 물류센터 부지가 그죠. 강남역 그 인근에 있죠. 그진 한 10,000평 이상이다. 이래 되고, 요게 그진 그죠. 한 번씩 거론될 때는 찌라시가 돌 때는 4조 이상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가 핫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역을 주변으로 그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이런 쪽. 그러니까 대성산업 이런 거는 그죠. 그 강남역 부근에 주유소 한 2-3개 더 갖고 있는데 그걸로도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 그만큼 지금 뭔가 좀 들썩들썩 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최근에 보면 그죠. 하림지주도 약간 들썩들썩했죠. 저 양재동, 그러니까 옛 그 화물 그 터미널 부지죠. 거기에 한 2만 평, 2만 몇천 평, 뭐, 한 번씩 막 거론되고, 또 이마트도 가양동 그쪽 부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뭐 이마트는 워낙 뭐 곳곳에 뭐 땅이 많은 그 업종이고, 뭐 어쨌거나 뭐 천일고속이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이쪽에 불을 지핀 거, 이쪽은 뭐죠? 어떤 식으로든 좀 확산이 될 조짐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올라도 누구 하나 반발을 못 해요. 그죠? 그게 이제 새로운 테마. 보통 천일고속이 급등해도 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버틴다는 것은 새로운 비슷한 종목군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엄청 크다. 그래 되면 또 소위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선거 때는 작전 세력들이 활개를 친다. 왜? 단속 안 하거든. 그죠? 선거 때는 그 집권당에서, 정부에서 절대 단속 안 해요. 그게 다 표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눈앞에 있을 때는, 소위 막 급등주들이 막 우죽순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어떤 급등주는 안 나오는 거죠. 세력도 팔아먹을 자신이 있을 때 땡기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죠? 선거판이니까 출마하는 사람들이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여기를 풀어주겠다,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 공약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막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작전이야? 누구가 개발한 데에서 얘가 올랐을 뿐인데 이런 면죄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런 비슷한 회사를 찾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 근데 현대차는 무겁잖아요. 시총이 조단에서 놀고 있는데 하림지주, 롯데지성, 뭐 이마트 이런 건 재미없죠. 천일고속이 시총이 300억대 놀고 있으니까 주식수가 너무너무 작으니까 초급등이 되는 거죠. 자산주라는 게 단순하게 땅이 많다고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자산주가 뭔가 시세를 뽑으려고 하면 결국 뭐냐? 개발이라는 단서가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이라는 것을 자극을 하는 가장 자연스러울 때가 또 선거 때고, 그래서 이 선거 때는 자산주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올해는 천일고속이 이미 불을 질러 놓았기 때문에 후속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래 보는 거. 제가 이제 이래 보는 관점은 가벼워야 된다. 손을 안 타야 된다. 시세를 안 난 주식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농을 뽑은 거죠. 경농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농약 만든 회사죠.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농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가 농업을 포기할 가능성,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경농은 IMF 때도 흑자를 내면서요. 뭐 어떤 경기 변동,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불경기다 뭐다 아무 영향 없어. 결국 뭐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 난리가 나도 농사는 지었고, 난리가 나도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꾸준히 쭉 이어지는 거죠. 매출액은 보통 한 3천 몇백억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한 3,200억 정도, 순이익이 한 170억, 영업이익이 한 270억. 또 보면 지금 한 9,000원짜리가 배당을 한 450원 이래 주니까 배당률이 한 5%, 한 6%, 그 선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도 나쁘지 않아. 작년 기준으로 보면, 두 번을 나눠줬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200원, 12월 달에 한 250원 줄 듯. 그래서 보통 보면 한 3년 내리 450원을 줬으니까 올해도 못해도 한 450원 이상은 준다. 근데 올해 또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조금 더 줄
올려줄 가능성도 있고, 그래, 뭐 나쁘진 않다. 시가총액은 한 1,8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한 170억, 영업이익이 한 260억. 그러니까 시총이 한 1,800억 돼. 그러니까 얘가 뭐 압도적으로 저평가됐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실적으로만 보면 뭐 그냥 시총이 1,800이면 뭐 그냥 적당하네. 뭐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고 적당하네. 한 요 정도로 볼 수는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경농을 따로 이제 봐야 되는 관점은, 그죠. 우리나라 농업을 시작하면서 설립된 회사니까 업력도 엄청나요. 1957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957년에 농약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말이 1957년이지.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리고 1977년에 상장을 했어요. 1977년. 그때 안 태어난 사람들도 지금 주식 막 하고 있겠죠. 그만큼 업력이 어마어마한 회사. 익숙하진 않겠지만, 이제 동오그룹이라고, 동오그룹에 포함이 되고, 이 회사는 동오홀딩스 이쪽에서 지분을 한 68%인가 갖고 있고, 또 자사주가 한 8%, 9%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품절주죠. 68%에 8%. 이러니까 유통주식수 해봐야 한 20몇 %. 거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뭔가 조금만 매수세가 확 달라붙으면 순식간에 급등해버리죠. 뭐, 한 20만 주, 30만 주로 상한가를 문 닫아버리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단, 농약 만들어 파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그냥 오랫동안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회사. 부채 비율은 한 70% 정도 되거든요. 유보율은 한 2200. 그러니까 거진 어떤 빚은 없다. 그러니까 알짜배기 회사다. 이래 볼 수 있는 회사. 근데 문제는 뭐다? 1957년에 회사가 설립됐어요. 그때부터 농약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깔려 있어요. 그 판매처. 그러니까 농약을 판매하기 위한 대리점 성격이죠. 우리가 GS, CU 이런 게 전국에 깔려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전국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자산도 많고, 또 이 회사 본사가 그 서초동에 있거든요. 서초동에 본사가 있고, 그 본사 인근에 또 부지가 같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막 거론이 되는 거죠. 이 본사 얘가 이제 어디냐 하면 롯데칠성이 이제 그 물류 부지가 서초동에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칠성 이 부지가 가끔가다 한 번씩 막 개발이 되네 어쩌네 막 거론이 되면 항상 후속타로 따라붙는 게 바로 옆에 경농도 땅이 많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거론이 돼요. 그래서 항상 롯데칠성이 거론되면 얘도 한 번씩 같이 거론이 되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지금 뭔가가 어떤 들썩들썩한다 이래 되면 경농도 다시 움직일 공산이 크다. 그리고 경농 같은 경우는 서초동 이쪽에 본사, 부지 또 전국의 어떤 대리점 성격의 어떤 판매망 그리고 대구, 익산 이쪽에 보면 대규모 어떤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무시 못해요. 그 보통 보면 이 농업 이쪽 관련된 것들이 어떤 전국의 주요 어떤 거점의 물류센터용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농도 어떤 그런 성격.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무시 못한다. 그리고 지금 상장돼가 있는 조비라는 회사도 이 경농이 대주주거든요. 지분을 한 57%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분 가치도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보면 경농이 유통주식도 작고
서초동 이쪽에 본사가 있고 부지가 있고 전국적으로 땅이 있고 그래서 이런 회사도 한번 충분히 한번 천일고속 후속타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참 많은 회사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너무 가벼운 거예요. 유통 주식수가 없다 보니까 한번 이 세력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 선거 때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회사는 또 배당도 한 5% 이상 주니까 뭐 배당 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한번 들고 있어 볼 만하다. 누군가의 손을 타기 정말 좋은 지금 시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농은 그냥 뭐 요거는 없다 생각하고 에이 올 연말에 배당 받지 이런 마음으로 아니면 6월 달에 중간 배당 받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고 가볼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그만큼 좀 엄청난 자산주인데 실제 세상이 모른다. 제2의 천일고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제가 어떤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그죠 돈을 투입을 해서 얘를 사나면 돈이 묶일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 정도는 없다 생각하고 적당히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면 돼.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는 상한가가 연달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농약 만드는 회사니까 한번 소외받으면 끝없이 소외받을 수도 있다. 20년을 소외받았는데 지금 갑자기 오른다고 보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뭐 안 올라도 최소한 뭐 폭락한 회사는 아니야. 빠진 회사는 아니야. 뭐 안 올라도 본전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 회사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요, 경농도 이렇고, 뭐, 삼양통상이나 이런, 자사주, 이런 쪽을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근데, 뭐 강주 신세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는 자산주는 그냥 우리가 버리지 말고, 얘는 어느 정도 시세를 주면 팔되 아니면 난 배당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좀 한번 들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봤을 때 자산주 또 이 자산주들의 특징이 뭐죠? 또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지겨워도 자산주는 내가 갖고 있는 올해 운용 금액의 한 50% 정도는 이런 고배당 자산주로 쭉 포진해놨고 한번 들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저 개인적인 어떤 올해의 전략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올해는 같이 투자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